안녕하세요. 태블로 김동균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도 및 지리공간 분석, 협업 기능과 기타 개선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및 지리공간 분석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웰노운 텍스트 및 GeoJSON 유형의 공간 데이터를 지원하도록 2021.3 버전에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두 파일 모두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기술 또는 웹브라우저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단순한 파일 구조의 형태의 데이터인데요. 태블로 데스크탑, 서버와 온라인, 태블로 퍼블릭까지 전 제품군에서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의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이용하여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2021.4 버전에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블러는 GIS 데이터 중에 벡터 유형의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벡터 데이터는 점선면 형태의 포인트, 라인, 폴리곤, 지오메트리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매핑을 위한 지도 레이어 사용에 대해서 고객 설문조사를 시행했더니 75% 이상의 고객이 독립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제된 공간 데이터 셋이나 지오 데이터베이스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 쉐입 파일이나 지오제이슨, KM의 KMG 같은 파일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 또는 이런 데이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었다면 2021.4 버전부터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지도에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1.3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공간 조인 기능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기존의 폴리곤과 포인트 유형의 공간 조인 기능 지원에서 폴리곤과 라인, 폴리곤과 폴리곤, 라인과 라인 유형의 공간 조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나 파손이 예상되는 도로는 어느 곳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파란색 선은 도로, 분홍색 선은 지질 단층 데이터입니다. 이 두 라인 피처를 공간 조인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손이 예상되는 도로를 공간 필터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 데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서울시 건물 데이터와 침수위성 데이터를 공간 조인 기능으로 침수 위험 대상 건물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물, 침수위성, 쉐입 파일을 추가하고요. 이어서 시공구 영역 GeoJSON 파일을 추가하여 하나의 지도에 중첩하여 데이터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어서 방금 추가한 3개의 다른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여 지도에 중첩하여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시군구 법정구역, 건물, 침수위험 지역을 하나의 지도에 레이어로 추가해서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첩된 지도와 같이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의 건물을 공간적 위상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하고 공간적 기준 외에도 침수 이력 연도 또는 해당 시군구 영역 정보를 공간 조인 기능을 이용하여 건물 데이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간 조인 기능은 대상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고 연결하려는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어줍니다. 침수위성 데이터를 열고 건물 데이터와 침수위성 데이터를 인터섹트라는 공간 관계성으로 이어주고요. 이어서 시공구 GeoJSON 파일 또한
건물 데이터와 공간 관계성을 인터섹트 기능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인터섹트 기능으로 연결해 주면 서로 연결된 데이터의 공간 관계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나타내 줍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주황색 침수위성 영역을 바탕으로 건물이 필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0년 서울시 침수 흔적이라는 정보와 서초구 영역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별 침수 위험 대상 건축물 수를 차트로 나타내고 지도와 병행하여 볼 수 있어서 전보다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유연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모 시연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협업을 위한 태블로 모바일과 슬랙 통합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1.4 버전에 업데이트된 태블로 모바일 앱의 알림센터 기능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연결된 태블로 서버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 알림에 대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1.4 버전에 업데이트된 태블로와 슬랙 간의 통합 기능입니다.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슬랙을 사용하고 있다면 태블로 서버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 알림이나 콘텐츠 공유, 멘션 등을 슬랙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된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개인 공간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아직 공개하기 미흡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는 사용자 본인만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크리에이터 사용자는 태블로 데스크탑을 사용하거나 익스플로러 사용자는 개인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관리 포인트를 추가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3 버전부터는 사용자가 개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브릿지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태블로 브릿지는 사용자 조직의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와 태블로 온라인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의 솔루션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풀만 지원했었는데요. 2021.4 버전부터 멀티풀 설정을 지원합니다. 태블로 온라인 사용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데이터 인프라를 더 폭넓은 옵션으로 안전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직에 허용된 도메인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 영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3개의 풀이 있고 풀에 매칭되어 있는 허용 도메인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postgres.dev.lan에 연결하면 wildcard.dev.lan에 매칭되기 때문에 풀 A1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도 및 지리공간 분석, 협업, 기타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로의 정봉기 컨설턴트입니다. 그럼 이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데이터 프랩 관련된 대표적인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2021.4 버전에 출시된 가상 연결과 데이터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태블로를 도입하거나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비즈니스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석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소스 데이터 연결하고 시각적 분석을 하고 싶은데 IT 보안팀에서 소스 데이터에 대한 연결 정보를 사용자에게 오픈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서버 위치에 있고 어느 포트를 사용하는지 접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와 비밀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IT 보안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 태블로 사용자들이 일부 소스 데이터만 접속을 하거나 로컬 파일 데이터 또는 추출 위주의 데이터로만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인 크리에이터는 최소화하고 단순히 만들어진 정보만 볼 수 있는 뷰어 위주의 수동적인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2021.4의 버추얼 커넥션 기능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추얼 커넥션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첫 번째로 데이터 접속에 대한 정보와 관리를 태블릿 서버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중요한 접속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빠르게 대응이 가능을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보안이 한층 강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버추얼 커넥션과 다음에 설명드릴 데이터 팔러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애드온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도식화해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같은 인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통합 문서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마다 또한 프랩 흐름마다 데이터 연결 정보를 입력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나 비밀번호가 변경이 된다면 모든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추얼 커넥션을 사용하게 되면 각 통합 문서마다 모든 게시된 데이터 원본마다 프레포름에서 저장된 데이터 연결 정보를 각각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나 보안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된 부분은 데이터 팔러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버추얼 커넥션과 함께 쓰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합 문서나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사용자 필터나 데이터 원본 필터를 각각 적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커넥션의 데이터 팔러시를 사용하면 중앙에서 행 수준의 보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권한 테이블이나 보안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는 관련된 모든 통합 문서나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4 버전에 출시된 데이터 팔러시를 사용하면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상 연결과 데이터 정책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SH 스키마에는 다양한 매출 관련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 담당자가 태블릿 서버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에 있는 버추얼 커넥션 가상 연결을 클릭하게 됩니다. 분석할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담당자만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버에 대한 위치, 그리고 사용하는 서비스 이름, 그리고 포트 번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사용자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었고요. 그 중에 제가 사용할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테이블을 제가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사용자들이 분석할 테이블들을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각각 테이블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시 버튼을 눌러서 버추얼 커넥션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프로젝트와 세일즈라고 한번 버추얼 커넥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생성된 버추얼 커넥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버추얼 커넥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서버나 온라인 사용자들은 웹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 새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생성한 CS 데이터 버추얼 커넥션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누르게 되면 버추얼 커넥션에 등록된 테이블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 테이블 기반으로 기존과 똑같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태블로 서버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커넥션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만든 CS 데이터 버추얼 커넥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버추얼 커넥션에 등록된 테이블 리스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시각적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드라이버 설정이나 접속 정보에서 벗어나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팔로스를 이용하여 행수준의 데이터 보안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추얼 커넥션으로 생성된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모든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다 조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버추얼 커넥션의 데이터 팔로스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Sales 이 테이블에 Employee 컬럼을 사용해서 어드민 사용자는 다이렉트 채널의 값을 보여주고 인 어드민 사용자는 인 다이렉트 채널에 대한 값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데이터 팔로시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에 데이터 팔로시를 적용할 CLD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CLD 테이블에 있는 Employee 네임을 기반으로 조건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에 사용자 이름을 기반으로 한번 팔로스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1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 팔로스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 어드민 사용자 같은 경우는 54만 건의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드민 사용자 같은 경우는 11만 8천 건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팔로스를 저장한 후에 다시 워크북을 열게 되면 이제는 어드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다이렉트 채널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 레벨에서 행 수준의 보안이 아닌 해당 버추얼 커넥션을 사용하는 모든 통합 문서의 행 수준 보안을 중앙에서 쉽게 통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기능은 2021.3 버전에 추가된 프랩 컨덕터에 연결된 작업입니다. 이 기능도 데이터 매니지먼트 애드원 라이센스가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제는 태블로 프랩 컨덕터에서 여러 개의 프랩 흐름을 순서에 맞게 차례로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세 개의 프랩 흐름이 있습니다. 제품 마스터 업데이트 흐름, 매출 실적 업데이트 흐름, 반품 현황 업데이트 흐름이 있습니다. 2021.3 이전까지는 여러 흐름 간 선행 작업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행 흐름이 오래 걸리거나 에러가 났을 때 후행 흐름이 선행 흐름에 대한 상태를 알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1.3에 연결된 작업을 통해 선행 흐름이 성공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후행 흐름을 어떻게 할지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블 서버 설정 화면에서 연결된 작업을 사용하도록 체크를 하게 되면 흐름을 스케줄하는 화면에 연결된 작업 링크 태스크 탭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이 성공하면 다음으로 실행할 흐름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실패했을 때에 전체 흐름 체인을 멈추거나 이메일로 에러 상황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교한 흐름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개드릴 신기능은 2021.4 프랩 빌더에서 추가된 흐름 매개 변수입니다. 프랩 빌더에서 동적인 흐름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4 이전에는 연도별 파일을 읽어서 연도별로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흐름이 있는 경우 연도마다 흐름을 만들거나 매번 흐름 파일을 수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4부터는
프랩 빌더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유연한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랩 빌더 상단에 매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프랩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파라미터를 생성한 후에 소스 파일을 불러올 때 불러올 파일 이름을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텀 SQL을 사용하는 경우에 회어절의 매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동적으로 SQL문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흐름의 필터나 계산식에서도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흐름의 최종 결과물인 로컬 파일 이름이나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유연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을 수동으로 실행하게 되면 매개 변수를 선택해야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랩 컨덕터에서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을 스케줄링할 때에는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수행할지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데이터 프랩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고 계신 링크를 통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봉근입니다. 애널리틱스 관련한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애널리틱스 관련 업데이트이며 주로 매트릭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매트릭이라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매트릭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 계신데요. 매트릭을 통해 사용자는 주요 데이터를 클릭만으로 간단하고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은 모니터링을 원하는 수치를 선택하고 툴바에 매트릭을 누르면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매트릭은 콘텐츠의 그리드 혹은 목록뷰로 표시됩니다. 때문에 원하는 숫자를 몇 초 만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시보드를 열어보지 않고도 주요 수치의 변화를 태블로 서버,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런 매트릭 기능에 대한 태블로의 커뮤니티의 다양한 추가 기능 요구사항이 이번 릴리즈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매트릭에 표현될 스파크 라인의 기간이나 비교 라인에 대한 설정을 상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릴리즈를 통해 사용자가 최근 30일, 90일 등 사용자 지정 기간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비교 라인도 52주 전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 매트릭의 상태를 색상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값 이상, 이하, 같은 값 여부를 색상 표시기와 함께 표현이 됩니다. 매트릭 부분에서 마지막 업데이트는 바로 태블로, 대시보드나 뷰처럼 다른 시스템에 내장하여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TML 및 자바스크립트 API를 통해 내장이 가능합니다. 애널리틱스 업데이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애니메이션 재생 기능입니다. 태블로 워크시트, 대시보드, 스토리에서 발생한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다시 재생해주는 기능입니다. 데이터의 변화를 스토리텔링 할 때 유용한 기능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어서링 관련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웹 편집 부분에 대한 유용한 기능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직에서 태블로 사용자들이 분석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렸을 기능인데요. 기존의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분석용 데이터를 연결하였는데 사용하는 SQL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원본을 다운로드하여 태블로 데스크톱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릴리즈에서 데이터 원본 편집이
데스크톱 없이 브라우저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로 서버에서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편집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네요. 편집 버튼을 눌러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탭으로 돌아가 주문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품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해당 테이블을 검색하고 이 테이블을 데이터 모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으면 라이브 연결을 추출로도 변경 가능하며 게시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 이름을 지정하고 변경 사항을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복사 붙여넣기 지원 관련 기능입니다. 대시보드 작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Ctrl+C, Ctrl+V 버튼이 동작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대시보드에 삽입된 이미지, 웹, 텍스트 객체에 대해 해당 기능이 이번 릴리즈부터 제공되게 됩니다. 통합 문서에 대한 전체 서식 지원도 이번 릴리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대시보드 컨텐츠를 레이아웃 트리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정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은 태블로 데스크톱이 아닌 서버 온라인 환경에서만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재하입니다. 저는 인프라스트럭처 및 태블로 이코노미와 관련된 제품 개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및 IT 관련한 개선 사항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넥티드 애플리케이션은 특히 임베디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프레임워크로서 표준 기반의 현대적 인증 방식이며 2021.4 버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레드햇 리눅스 계열의 7버전까지만 태블로 서버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2021.4 버전부터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3 이상 버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환경을 주로 사용하는 기업에서 태블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리파지터리 데이터베이스를 태블로 서버 외부로 분리하고자 할 때 GCP 클라우드 SQL4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소스 모니터링 툴에서는 원래 프로세스별 리소스 모니터링 차트를 제공했지만 4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2021.4 버전부터는 태블로 서버에 27개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공되며 CPU뿐 아니라 램 사용률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시보드나 사용자에 대한 로딩 시간이 임계 값을 초과하는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특히 임원용 대시보드 등 로딩 시간에 민감한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넥티드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블로를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에 임베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SSO 인증 프레임워크로서 JWT를 통해 맺어진 신뢰 관계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때 JWT는 태블로에 만들어진 쉐어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서명됩니다. 또한 접근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한하거나 원천 도메인 주소를 제한하는 등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앱의 장점은 기존 트러스티드 인증 방식과 달리 현대적인 인증 표준인 JWT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용자에게는 심플한 인증 경험을 제공하며 동시에 관리자에게는 일관된 관리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트러스티드 인증 방식이 태블로 온라인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서버와 온라인 모두를 지원하며 향후에는 트러스티드 인증을 완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위쪽의 커스텀 웹페이지에서 JWT 요청을 보내면 왼쪽에 있는 웹서버에서 JWT를 생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커스텀 웹페이지는 JWT가 포함된 요청을 다시 태블로 온라인에 보내서 화면 로딩을 시도합니다. 태블로 온라인은 JWT를 검증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화면을 로딩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웹서버와 태블로 온라인 간의 쉐어드 시크릿을 통한 신뢰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태블로 온라인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태블로 서버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방금 살펴본 트러스티드 인증을 대체하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SAML, OpenID Connect 등 외부 인증 서버인 IDP와도 신뢰관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웹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라면 태블로 접근 시 재차 서드파티 IDP에 다녀올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프레임 SSO를 제공하지 않는 IDP라도 보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 없이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서드파티 쿠키 공유 차단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TSM UI에서 외부 인증 서버가 제공하는 이슈어 URL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매우 간단하게 신뢰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애플리케이션은 향후 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REST API의 인증에도 JWT가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며 외부 사용자 정보를 태블로 서버에 가져온 것을 지원하여 관리자들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거나 동기화를 위한 추가 개발을 해야 하는 등의 오버헤드를 줄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인증 서버에서 컨텐츠 액세스 권한과 같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서 태블로 서버에 다시 한번 권한 체계를 똑같이 구현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더 보시고자 한다면 공식 도움말 문서 및 태블로 컨퍼런스 2021의 관련 세션 녹화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태블로 이코노미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1.4 버전의 발표와 함께 아래 세 가지도 태블로 고객뿐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로 익스체인지는 태블로와 서드파티에서 만든 확장 솔루션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필요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공유되는 항목은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터, 커스텀 커넥터, 그리고 데이터셋입니다. 무료로 공유되는 항목도 많겠지만 서드파티 파트너에서 만든 확장 솔루션을 유료로 구매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다양한 업무와 산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미려한 대시보드 템플릿을 통해 사전 정의된 KPI와 시각화를 제공하며 다운로드해서 바로 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시작하는 사용자가 무엇을 봐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태블로 퍼블릭의 작성자는 자신의 프로파일에서 Hire Me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바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태블로 전문가를 찾는 기업과 태블로 스킬을 갖춘 전문가를 쉽게 연결할 수 있으므로 마치 데이터 시각화의 링크인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태블로는 단순히 저희가 영위하는 사업을 넘어서 태블로 커뮤니티에 속한 수많은 데이터 워크포스와 태블로 파트너 네트워크에 속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모두 경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플랫폼을 더욱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 서버 IT 및 태블로 이코노미와 관련한 제품 개선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